자,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근데요, 이 개인이냐,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야, 요게요, 제가 옛날에 시작했을 때, 옛날에 이제 경매하고 뭐 부동산 하고 막 이럴 때, 이렇게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면,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을 알게 되면, 싸게 사서 좋다. 경매 공매를 또 알게 되면, 우와, 뭐 단타 치면 폭락이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돈 버는 게임이네? 뭐 그냥, 그때 벌어서 거래만 된다면 낙찰받으면 되겠네? 이런 걸 알게 돼요. 너무 재밌어집니다. 언제나 돈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단타를 치면서 한두 개, 세 개 벌다 보면, 이젠 뭐가 아쉽냐면, 나가는 세금이 또 아까워. 양도세도 그렇고, 이게 뭐 뛰는 것도 많고, 근데 분명히 한 5천 남았는데, 이거저거 뛰고 나면은 내 손에는 뭐 3천만 원밖에 안 주어지는 거야. 이거 2천만 원 어디 강도당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분이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어디에 관심을 갖죠? 야, 이게 뭐 법인은 양도세가 없다고? 진짜야? 근데 법인세가 있다고? 뭐야? 바로 단타를 쳐도 개인은 70%인데 매매 사업자로 하면은 뭐 10%만 내는 방법이 있다고? 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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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여간 규제는 계속 있다가 없다가 있다 없으니까 숨을 쉴 수 없어.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항상 초보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를 세부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돼서 뭐 이 시간으로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입장에서 초보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들만 제가 몇 가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그렇죠? 자, 먼저 개인과 개인 매매 사업자, 법인 사업자 이렇게 세 개로 일단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요. 이 세 개로 나눠서 보았을 때 우선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모든 거는 주택을 거래할 때 관심을 갖고 분산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여러분들이 그 외의 목적 물건을 매입할 때에는 무조건 사실은 법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자, 이건 팩트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는 대부분 주택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면 더 절세해서 100만 원이라도 더 남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계산하는 건데 사실 주택에 대한 거 이외에는 법인 사업자로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말고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중요한 팩트예요. 자, 이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상가할 건데 주택이 3개여가지고 그럼 난 법인 만들어야 되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요것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 사고 안 할 거면 투자금이 딱 묶이고 이제 다시 모으려면 또 몇 년 걸려. 이럴 거면 과연 그게 또 법인을 만드는 게 맞는가? 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면 법인을 일단 딱 만들려면 고정 지출 비용이 듭니다. 세무기장을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무기장을 그냥 맡기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무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다양한 방법으로 뭐 사무소를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무료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예,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부분들이 매달 지출이 나가고요. 또 어때요? 이제 연 말이 되면은 이제 기장료라는 거를 예, 또 다시 한번 기장료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조정료를 또 내야 됩니다. 조정료를 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쪽은 어떤 거예요? 성실신고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예, 조정료가 좀 셉니다. 예. 그래서 이래저래 법인을 운용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한 채밖에 없어도 이게 한 1년에 한 300에서 500만 원? 여러분들 어떤 물건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이런 고정 운영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또 자금 여력이 괜찮아서 회전율이 좋아서 뭔가 하고 또 하고 아니면 자금력이 적더라도 내가 소액으로라도 계속 치고 나갈 수 있고 돈을 더 불려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전 법인은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열정은 그런데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법인을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면 나중에 흐지부지 돼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폐업을 해야 돼요. 근데 폐업을 하려 그래도 또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일단은 그 안에 내 자금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을 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배당 소득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뭐 이제 여러분 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어떤 이제 마지막에 퇴직금 개념 뭐 이런 걸로 또 뽑고 뭐 이렇게 근데 그것도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100%. 거기서 나름대로 뭐 15.6%라든지 이런 또 세금을 떼고 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예, 복잡한 어떤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냥 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넣을 때는 처음에 출자금으로 뭐 1,000만 원, 3,000만 원 넣을 때는 그냥 넣었지만 뺄 때는 어때요? 그런 거 제하고 빼야 돼요, 또. 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한두 채 하다 말 것 같으면 법인을 만든다? 이거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예.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자,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법인을 가는 게 무조건 맞는데 예. 이렇게 한두 개 하다 말 거면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우선은 좀 양도세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법인을 만들지 말고 우선 경매를 하시면서 한 채, 두 채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 같다. 아, 나 확실히 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법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왜냐면요. 그냥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차이로 유리해요. 그 이유가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시작해서 때로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보통은 다가구 한 채만 가져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꿈꾸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사실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걸 하다 보면 있잖아요. 어? 내가 빌딩도 가질 수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자,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개인 매매 사업자는 DSR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도 DSR 적용 안 해서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그때그때 규제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그때그때 잘 정책 방향을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규제가 바뀌더라도 법인에서는 DSR을 크게 이렇게 걸었던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DSR에서.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꾸준히 1년에 하나 정도는 낙찰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상황이고 그런 열정과 열심히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라면 법인을 무조건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다가 한두 개 받아요. 예. 그러다가 법인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떤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득들을 법인으로 몰아야 돼요. 법인으로 몰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법인이 어느 정도 한 3년 정도 흑자 법인을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면서 만들고 있으면 뭐 중기청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책과 관련된 자금 같은 것들을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어요. 그게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이건 어저께가 그저께 날라온 건데 이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거 해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설 자금하고 운영 자금을 어떤 정부 정책 자금 뭐 이런 격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대출을 이제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 계획서도 좀 작성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부합되고 앞으로 여기가 사업이 더 확장될 거여가지고 여기도 이제 사원들도 많이 이제 나중에 뽑게 될 거고 그러면 좀 밀어줘야겠다. 그럼 정책 자금으로 아주 큰 금액을 저금리로 막 1%로 막 이렇게 좀 빌려주면 이 회사가 살아나겠다. 이 회사가 살아나면 또 고용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뭐 돈도 쓰고 집도 사고 막 이게 어때요? 거래도 잘 되고 나라도 좋고 국가도 좋고 뭐다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을 더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 자금을 몇십억을 막 그냥 최저금리로 막 대출해주는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 자, 그러면 창고 지라고, 공장 지라고, 회사 사업 갖고 싶어? 회사 사업 가지라고 이런 자금을 대출해줘요. 뭉터기 돈을요. 아주 저금리로.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몇십억짜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분들의 자산이라든지 자금 규모라든지 어떤 매출 수입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어떤 거예요. 아무리 주거래 은행이어도 그 규모가 있어야 그 규모에 걸맞는 대출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리고 그런 대출은 어때요? 금리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근데요, 요거는 금리도 낮고요. 지원해주는 대출이에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부동산만 투자하는데 이거 나 부동산 투자하려고 해요. 그럼 해줄까요? 안 해줘요. 네, 그건 투기꾼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법인을 운영하는데 법인으로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뭐 스마트 스토어가 됐든 온라인 쇼핑몰이 됐든 아니면은 뭐 다양한 여러분들이 뭐 기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약간의 어떤 사업을 접목시켜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그 법인을 키운다면 여러분들도 몰랐었는데 어때요? 누가 나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몇 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매 공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준급 이상 실력이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물건을 보는 안목이 훨씬 높아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누가 이런 자금을 물론 이분들이 또 사업계획서를 그거에 걸맞게 받을 수밖에 없게끔 더 잘 써줍니다. 예, 나름대로 또 이분들이 가져가는 커미션이 또 있고 그래요. 근데요, 그게 그 정도를 주고서라도 이분들이 어떤 정말 마술사처럼 작성하는 이 사업계획서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지도 못한 자금이 온다 해도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이 자금을 잘못 날릴 일이 없다. 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레벨을 점프할 수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까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어떤 단지 그냥 그런 것들만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실전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가 실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자, 요거는 제가 아주 장기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 목표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소액이어도 꿀리지 말고, 예, 뭐예요? 빌딩을 목표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강남의 1등 다 보세요. 등기부등본 여러분들 한번 띄워보세요. 예, 등기부등본까지 안 띄워도 돼. 부동산 디스크 가보세요. 클릭하면 거기 누가 누구 건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개인인지 법인인지. 개인 거요, 법인 거요. 죄다 법인이에요. 왜 법인으로 할까요? 세금 혜택이 훨씬 좋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한다 그러면 법인이 정답이에요, 법인이. 뭐, 얼마 더 띄고, 뭐, 이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나는 한 두세 개 하고 말 거야. 그런다 그러면 법인 없어도 돼요. 그냥 개인하고 개인 사업자 이런 걸로, 자, 요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득을 보면서 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법인 사업자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저처럼 이게 높은 꿈을 가지고 한 단계 한 개 한 개 오늘도 걸어가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게 정답이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요런 것도 좀 요런 생각도 나가네. 아이고, 예, 요건 개인이 좋았겠다. 요런 것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무조건 법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개인으로 낙찰을 받고요. 어떨 때는 개인 사업자로 받고 어떨 때는 법인으로 받고 뭐 이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있어야 돼. 사실은 다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하다가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하게 되면 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야 또.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두 개 정도 낙찰받을 때까지는 법인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만드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이 단타를 쳐도 2억을 버니까 법인으로 하는 것이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완벽하게 어떤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그런 경우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왜냐면 유튜브 보고 책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섣불리 법인 만들어 법인을 막 하고 안 돼요. 정확하게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긴 좋지만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완전 마이너스예요. 한 2개, 3개 하다가 말 건데 법인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완전 마이너스예요. 세금이랑 이거저거 다 띄면. 이거저거 다 생각해보면. 이해되시죠? 그렇다. 라는 것을 또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요게 제일 궁금하죠? 단기로 했을 때는 또 어떠한가? 단기로 했을 때. 단기로 했을 때는 만약에 단타를 친다. 보통 이제 주택을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럴 때는 개인이 날 때도 있고요.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게 날 때도 있고 법인이 날 때도 있어요. 네. 자, 이제는 법인이 원래 대출이 안 돼가지고 안 했는데 법인이 대출이 돼요. 법인이 지금 대출 된단 말이에요. 주택을 사도. 그렇기 때문에 법인 해도 돼요. 그러나 법인을 하기가 좀 그런 게 왜 그래요? 종부세가 있잖아요. 그럼 개인이라고 종부세가 없나요? 아니요. 개인도 있는데 개인은 어때요? 나도 헷갈리네. 예? 12억까지인가요? 만약에 한 채가 갖고 있을 경우에 12억까지는 어떤 감면 대상이잖아요. 공시지가. 근데 법인은 감면 대상이 10원도 없어요. 현재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면서 가지고 있기에는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주택을 법인으로 가져가는 건 진짜 아닌 거예요. 그러나 단기로 단타를 친다 그러면 법인도 나쁘진 않아요. 양도세가 10%니까. 이제 특별부가세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명칭은. 근데 뒤에 가면 이 법인에서 얻은 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또 존재합니다. 법인세라는 게. 2억의 차이까지는 1년 동안 계산해서 순소득이 차 떼고 포 떼고 여러분 자동차 뭐 사용한 거 빼고 못 빼고 뭐 다 빼고 순소득에서 10%니까 이래저래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양도해가지고 번 소득에서 한 10 여러분이 어떻게 지출을 정책을 또 운영하느냐 지출을 어떻게 또 관리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한 13%, 15% 이렇게밖에 안 낸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고액의 차익이 있을 때 뭐 5천만 원, 1억 정도 차익이 있을 때는 이게 낫고요. 자, 매매 사업자는 단타를 친다 해도, 우리 개인이 그냥 단타를 칠 때처럼, 70%막 이렇게, 1년을 팔면은 막 이렇게, 2년을 팔면 60%막 이렇게 뛰어가는 게 아니라, 매매 사업, 정말로 부동산으로 사업을 하는 거를 인용하는 사업자 증빙이죠. 네, 그 인정해요. 그래서 사업 소득으로 여겨요. 사업 소득세가 싸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나 구분이 있어요. 1200만 원까지 이익이 났으면 6%, 뭐 2천만 원까지는 몇 프로, 4천만 원까지는 몇 프로, 1억 넘어가면 40 몇 프로 막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게 매도 차익이 굉장히 클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또 법인이 난 거예요. 근데 매도 차익이 낮을 것 같으면 또 개인 사업자가 또 난 거예요. 아유, 여러분 초보자분들 헷갈리실까요? 그죠? 근데 이게 다 그러니까 이 물건이 어느 정도의 매도가 될 것 같은지 어느 정도의 차익이 날 것 같은지에 따라서 이 개인이냐 개인 사업자냐 법인이냐가 또 나요. 예,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 있어 또 차 떼고 포 떼니까 뭐 한 300만 원밖에 이익이 안 나. 뭐 300만 원밖에 처음에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00만 원도 대단한 이익이잖아요. 예. 그러면 개인 사업자도 할 필요 없어. 예? 개인 사업자보다도 뭐가 좋아요? 개인이 나요, 또. 그건 또 개인이 나. 왜요? 인적공제가 있잖아, 인적공제. 인적공제. 250만 원. 250만 원 일단 인적공제를 해줘버리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 뭐 50만 원 생각하면 얼마나 먹었어, 그죠?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단타를 칠 건데, 고액의 차익이 난다. 그럼 법인으로 해야 되겠구나. 단타를 칠 건데, 소액의 차익이 난다.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로 해야 되겠구나. 근데 너무 막 200만 원 막 이런 거야, 그냥. 그럼 개인으로 그냥 해도 되는구나. 나 그냥 경험하려고, 경매가 뭔지 한 사이클 돌아보려고 하는 중이야. 그런 거면 그냥 개인으로 해도 돼요. 복잡한 거 없어. 복잡한 거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근데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에 맞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1년 후에 이 방송을 보는 거라면, 왜냐면 제가 이게 지금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침 방송을 하죠. 3년 전 거 이 법인 내용을 보면은 지금하고도 완전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걸 보고 이해하시면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혹시 이 누적이 돼서 제가 4년 후쯤에 또 아침 방송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머 이제 알았어요 이 멘토 당신 같은 당신 경매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1년 전 거 영상 봤는데 이런 거 봐도 질문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어쨌든 예. 자 개인 매매 사업자, 법인 사업자. 제가 지금 후반부에 얘기했던 이런 스토리는 다 뭐에만 해당된다? 주택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다른 종목은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요. 다른 종목은. 그래서 다른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농지증이 필요한 거는 법인한테 농지증 주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영농법인이라면은 해주겠지만 실제로 영농법인은 농사를 짓고 있어야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다 일반 법인인데 자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는 낙찰을 받을 때 농지증이 필요한 것들은 어때요? 개인으로밖에 안 돼요. 예, 법인 사업자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 뭐 임야라든지 그 이외에 창고 공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 법인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예. 개인은요 1년 안에 팔면 50%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 법인세만 내면 돼요. 완전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빌딩들 주인이 다 법인인 거예요. 예. 그러면 법인 돈은 또 어떻게 활용해? 아우, 또 이거 이렇게 하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네. 오늘은, 법인에 대한, 이게 비교에 대한 거를, 요렇게 중요한 핵심만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큰 테두리에서의 중요한 핵심이고요. 이건 말고도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직접 운영을 안 해본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인을 나중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작게라도 법인 돈도 써보면서 그리고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법인 카드를 만들어서 또 그걸 사용해 보면서 법인으로부터 급여도 좀 받아보면서 뭐 3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그러니까 이거를 운영해보는 경험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큰 꿈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경험에서 나오는 또 그게 실전 또 응용 팁들이 또 되게 많아요. 이게, 음, 이게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무리 운영을 해보지 않고는 이론으로는 들어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예. 오늘은 이해됐지만 내일 되면 또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또 시설자금 대출이라든지 운영자금 이런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누구 만났지? 그 사료 그저께인가? 사료 만드는 분이 있어요. 사료를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동물에 관련된 사료를 만드신대요. 근데 그동안 이제 창고가 있는데 매달 월세를 내면서 이렇게 그 좀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한 10년 정도 운영해 보니까 야, 이거 나는 열심히 뭐 시간 투자하고 만들고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 벌었는데 건물주는 땅값 올라가지고 돈을 저렇게 쉽게 벌었다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건물을 사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월세 주고 들어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다가 근데 내가 관련된 일이니까 제 입장에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얘기 딱 들어주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사시면 되죠. 제가 이제 지금이라도 사세요. 공장 창고는 오늘이 제일 싸요. 지금 아파트 떨어졌지만 공장 창고 떨어진 것 같아요. 안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 해줬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다고. 그런 것 같다고 그러시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우 지금 6%에다 금리 6%에다 그렇지 않아도 알아봤는데 6%에다가 저기 아우 정말 제가 웬만큼 싼 거 알아봐도 15억 달라 그런다고. 아, 그냥 돈도 없고 지금 내가 5억밖에 없는데 돈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이런 자금, 이게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또 이런 자금 마련하는 게 얼마나 쉬운데, 예. 그죠? 그죠? 예. 모르니까 못하고 살았던 거야. 모르니까. 야,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이 만약에 5년 전에라도, 10년 전에 경매 공매를 알았었다면, 지금은 그 사료 사업으로 물론 많은 돈을 벌었겠지만,
지금, 야, 그 부동산으로 또 지금 얼마나 또 많이 벌었어. 뭐, 10년 전이면 지금 몇 배 올랐지? 한 10배는 올랐죠. 저는 막, 저기 막, 지방 말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두세 배는 올랐지. 그죠? 근데 이제 핫한 곳들 많잖아요. 뭐, 화성도 있고, 뭐, 많잖아요. 이렇게, 그냥, 예, 경기도 어디도, 경기도 어디를 해도 그냥 몇 배는 벌었네, 몇 배는. 최하 몇 배는 벌었네.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알아야 돼요. 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경매 공매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고, 어떤 직장 생활 하든지 간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 진짜 부모님, 여러분들 친구들, 다 이거 알게 해줘야 돼요. 경매 공매 알게 해줘야 돼요. 경매 공매만 알았다면 이분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죠. 야, 야, 참 이게 이 지식을 하나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몇 년 후에 굉장히 시너지가 다르겠구나. 또 느꼈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제가 해결은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네. 예, 기회가 되면 또 방송을 또 콘텐츠를 아침 방송에 잡아가지고 또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라고야님께서 2부 기원이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순이님. 너무너무 궁금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지님. 2부 좋아요. 별에서 온 그녀 반가워요. 왜 별에서 왔나요, 누가? 네? 그런가요? 예, 바타고다니 크크크 혹시 5억 있다고 자랑하신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모르시더라고. 예. 그리고 90% 대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에 물어봤더니 6%래요.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데 지금 5% 초반인데. 예. 그분이 모르시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이 금리가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 은행에서는 다 꼬시는 거죠. 자기 은행한테만 충성하게 하려고. 자기 은행에서 적금 들고, 자기 은행에서 청약저축 들게 하고, 자기 은행에서 연금 들고, 자기 은행에서 다 하게 만들려는 카드 만들고, 실적 쌓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은행이 경쟁이기 때문에 한 번도 거래 안 했던 은행에 이렇게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대환대출 받겠다고 딱 갈아타죠. 거기서 그냥 카페트 깔고 아이고 그냥 여기 그냥 오십시오 선생님 오십시오 거기 몇 퍼센트 해준대요 아이고 제가 1%더 깎아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현실이에요. 예, 알겠죠?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예? 예. 그죠? 네, 그죠.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종이 한 장 차이. 맞아요. 예, 너무 먼 얘기라 잠이 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조금씩 이제 와닿게 되면 느낌이 다를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짧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크리스티나요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빠울님, 아는 것입니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아침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한 타임 강의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오늘도 소중한 핵심 교육 감사합니다. 실천 하루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천 하루 되겠습니다가 가장 저는 좋아요. 네, 신용님, 세금 중요하지요. 맞아요. 저도 경매 몰랐으면 대출은 먼 나라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그죠? 저도 대출이 없었으면 저도 이 자리에 없어요. 네, 최창일님, 안녕하세요. 멘토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네, 나는 된다니 멘토님 저 내일 강연 참여해요. 실물 배러 갑니다. 반갑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에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신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되십시다. 화이팅!